제가 그 계사전에서 구덕괴 중에 두 번째 천택리괴는 덕의 기초, 그죠? 덕의 그 기가 되고, 저는 덕의 자루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덕의 자루라고 하는 자루는 바로 뭐예요? 실제적으로 실권이죠. 실질적인 바로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휘두르는 데는 바로 겸손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고, 겸손한 사람 말이 그 권력을 제대로 휘둘러서 마침내 마침이 있다. 그래서 바로 누가 문왕이 군자유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더라. 그 서경에 보면은 서경에 이 그리 하여야 그리 하여야 마침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한 것이 그 고종임금이 고종임금이 부여를 쭉 발탁을 하고 난 뒤에, 자, 그 나의 이 명을 밝게 하면은 그대는 바로 뭐예요? 유종, 오직 마침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유종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친다라고 하는 것을 흔히들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대표적인 예인데요.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죽는다라고 하는 거 죽는다도 있지만은요. 자, 그 고종명이라고 표현할 때 고종명, 이건 홍범의 그 오복 가운데 맨 마지막이 되는 거죠. 홍범의 오복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 그 명을, 그죠? 마침을, 그 마치는 명을 잘 상고한다 이 표현인데, 이때는 바로 이제 죽을 때를 대비해서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재물들을 잘 분배해 놔야 내가 죽고 난 뒤에 다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권력 다툼, 그 다음에 뭐 돈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그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칼자루를 가진 사람으로서, 권병이 되겠죠. 칼자루를 가진 사람으로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자, 오만방자한 정치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 자리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쫓김을 당하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이 부여해준 천명을 다 살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1차적으로는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이 자리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그 다음에 마치면 또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그 공덕을 많이 세웠다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자리로 발탁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증유시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군자유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선 단순히 죽는 것을 다룬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죽는 것을 다루는 건 아니고, 자, 마치는 것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직책을 잘 수행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 공덕이 높아져 가지고 다시 더 큰 임무를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병을 휘두르는데 군자의 그 권력의 자루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하다라는 것을 표현했고, 겸손하면은 계속 나아갈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서 오로지 지금 양 하나는 구삼입니다. 그러니까 겸괴의 기본적인 주요가 되고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하다라고 표현했고, 군자 유종이라 마침을 둔다. 다시 말해서 제명에 뭐예요? 못 죽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은 공자가 그 자로에 대해서, 자로가 행행하다 그랬죠. 항상 그냥 이리저리 뭔지 바쁘고 그냥 성질 급하고 하니까 공자가 뭐라 그랬어요? 자로에 대해서 저는 제명에 죽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 그때 뭐라고 그랬던가요? 불명 그랬던가요? 명하지 못하니까 그 하늘이 부여해준 그 목숨 제대로 다 부지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런 바에서 겸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보았듯이 국고의 재물이 되겠죠. 국고의 재물, 재화입니다. 이 재화를, 그 국고의 재물을 전부 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잘 청렴하게, 청렴결백하게 잘, 그죠? 이 간수하는 사람, 잘 관리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린지사의 말은 적다라고 표현했죠. 말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있는 대로 다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볕단을 이렇게 해서 그저 두루두루 잘 쌈에서 잡듯이 말도 많이 하지 않고 항상 이제 간략하게 아까 얘기했던 기린지사 뭐예요? 과라 표현한 거죠. 길한 사람의 말은 적다라고 하는 말과도 통합니다. 그대로 말로만 표현한다면은 그래서 그 말이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수고롭게 일하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산겸괴의 그 괴사의 군자 유종이라라는 말이 고스란히 또 어디에서 가느냐면은 구삼요의 군자 유종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일을 마치면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럼 자 겸손함의 덕을 공자가 천도와 지도에다가 먼저 표현을 했습니다. 단할 겸형은 겸손함이 형통하다는 것은 왜 형통하냐? 자 봐라. 하늘의 도를 봐라 그랬습니다. 하늘은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하늘을 아이고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나요? 하늘은 저 위에 있지만 어떻게 돼요? 하늘은 저 위에 있지만은 모든 뭐예요? 덕을 음양의 기운을 다 땅으로 베풀어 줍니다. 그 땅은 그것을 다 받죠. 다 받아서 다 내 것 하고 입마이 포켓해주나요? 딱 집어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기운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땅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 하늘은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죠. 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물을 여기다 뭐야 다 올리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천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거. 아래로 건너왔다라는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건너와서 어떻게 한다? 빛나고 그죠? 빛나고 밝고 그죠? 광명하고 그러니까 온 천하를 하늘이 저 위로 가서 위를 비추는 게 아니라 저 밑에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 세상을 온통 다 광명하게 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는 어떻게 되느냐? 지도는 그래서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기운을 받아서 모든 물건들을 땅속에 있던 것들을 다 위로 올리죠. 그래서 지도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낮은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낮은데 자, 이 낮은데 어떻게 된다? 음이죠. 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늘 기운을 받아서 두터운 땅 속에서 다 올리죠. 양 기운을 받아서 그대로 땅은 스스로 자기는 낮은데 위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낮게 있으면서 다 올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밟는 거. 윗사람이라고 해서 위에 거만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천도하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양의 기운을 가지고 표현했고 음양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자, 온 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생장수장케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여기서 보자면은 자, 그 글을 보면 위에는 토죠. 곤토죠. 지 위에. 자, 위에 있는 것은 곤토가 되고 아래에 있는 것은 뭐예요? 간토죠. 곤토, 간토 이렇게 됩니다. 이번 11월 11일 토토의 날이죠. 11월. 자, 이렇게 농업인의 날입니다. 11월. 이렇게 써요. 11월 11일 해서 토토일 해가지고 저기 보세요. 농업인의 날 거기 안 쓰여 있나요? 농업인의 날 하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 한번 부스러기 조금 알아가지고 재밌게 잘 붙였죠. 그리고 또 농업인의 날로 둘만한 것이 이때쯤 되면 이제 다 수확했죠. 거의 대부분 수확해가지고 농민들이 놀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 잘 표현한 것인데요. 자, 그래서 그 간토와 곤토가 되고 자, 우리가 오행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도수에 이미 나와 있었죠. 하도수에 보면은 자, 일육수 그랬죠. 일육수 그 다음에 이칠화 38목 그 다음에 사구금 중앙에 50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50토 해가지고 가운데 중앙토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산겸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그 곤귀에서 땅은 군자 이하여 뭐 하라 그랬어요? 후덕. 그 땅처럼 이제 땅이 후덕하죠. 후덕하기 때문에 뭐예요? 땅은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담아낼 수 있죠. 모든 물건 다 담아낼 수 있죠. 모든 사람 그래서 다 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군자는 땅과 같은 사람이 되라. 그래서 후덕 재물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표현은 두루두루 받아들이는 바로 관용이 되겠죠. 관용. 너그럽게 다 받아들이는 것. 건괴로 표현하자면 관이거지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든 물건들을 다 실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덕이 두텁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큰 수레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두루두루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하늘에 있는 음양의 영어 소식의 그 기운들을 다 받아가지고 때로는 생하기도 하고 장하기도 하고 거두게도 하고 잠장시키게도 하는 것이 바로 땅의 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이 올라가는 일이 있던가요? 땅은 항상 아래에 있죠. 본인은 제일 아래에 있고 모든 것들만 다 올립니다. 그것이 지도라고 하는 것은 낮으면서도 그저 항상 위로 행하고 오니까 모든 것들을 다 위로 올리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강조한 것이 우리가 숭덕이 아니라 뭐더라? 논어에 하나 물어봤을 때 그 군자의 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던가요? 그럴 때 뭐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추천해 주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이 지도를 닮은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의 덕이 되겠죠. 자,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천지자연의 이치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먼저 천도와 지도를 표현한 것은 모든 천도와 지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앙에 그저 곤토, 간토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자, 왜 또 표현했냐면 간토다 그러면 또 후천팔기로는 여기 동북간방이 되는 거죠. 동북간방에 종만물, 심한물자, 막성호간이라 라고 하는 요겁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맞추고 이제 양 하나가 새로 우리가 이 기운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여기에서 양 하나가 새적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아침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되는 거죠. 해의 뿌리, 일시라고 하는 동북 간방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저기 여명이 밝혀오는 것. 그래서 이제 비로소 시작하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곤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죠. 여기가 딱 대척점이죠. 대척점이 되고, 이때가 서남 곤방이 되겠죠. 네, 여긴 동북 간방이 되고, 자, 서남 곤방 동북 간방이 되고 이때는 비록 종만물 심한물 하는 데인데 마치고 종시해서 그 종시의 그 성함은 간방보다도 더 큰 것이 없다라고 표현했고 여기는 비로소 그동안 우리가 이룬 역사 그저 치역호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이룬 역사가 비로소 그저 한 역사가 열심히 일한 결과가 비로소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랬죠. 왜? 이거는 여름이 되고 꽃 피고 열매 맺어서 이때 되면은 뭐 하기 시작한다? 열매 맺기 시작한다 그랬죠. 여기가 오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천이 미시가 되는 거죠. 미시가 되고 여기가 얼대 신시가 되고 유시가 되는데 이때 비로소 뭐 하기 시작한다? 맛이 들기 시작한다 이렇게 된다. 그죠? 만리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 절대 중요하다. 아니다라는 것은 그 다음이고 아니다라는 건 부정적인 거죠. 아직 맛이 안 들었다. 그런데 정작 이 쓰임새는 벌써 맛이 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먼저 배고픈 대로 뭘 할 수 있어요? 벼모가지 따가지고 찐쌀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에 웬만한 걸 먹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역호곤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동안에 봄에 밭 갈고 농사 지어서 열심히 김매기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땅에서 치역호곤이 되고 또한 우임금이 또 치수사업을 해서 물 뺐죠. 물 뺀 목적이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바로 이 농사 짓는 땅 확보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후천팔계 일감해놓고 두 번째가 이곤해서 여기다 배치하는 거죠. 요 위치까지 쭉 보시면은 그래서 그 겸괴라고 하는 것은 중앙토의 50토의 의미도 되고 비로소 뭔가를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로소 거두기 시작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해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꾸준하게 순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순하게 꾸준하게 이렇게 후중한 덕을 갖고 있으면서
순하지 아니한 사람은 꾸준하게 이렇게 행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꾸준하게 하는 것. 그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건도도 들어있죠. 건도의 군자 자강불식이라 그랬잖아요. 스스로가 굳세어서 쉬지 않고 계속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두 개를 다 뭘 넣냐? 천도, 지도를 두었어요. 왜 느닷없이 갑자기 천도가 여기 하늘이 어디 있다고? 온통 땅밖에 없는데. 내 땅이 혼자 물건을 생산할 수가 없죠. 이게 내호계를 보면은 뭐가 들어가냐면은 뭐가 들어가요? 우레끼가 나오죠. 외호계. 우레끼가 나오고 외호계는 봄이죠. 봄에 만물이 싹 트는 거죠. 그리고 또 내호계를 보세요. 내호계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야 싹 틀 거 아니에요. 그죠? 뇌수, 해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루 다 풀어진다 이런 뜻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공자가 지도, 아니 천도 지도라고 하는 거. 물이 없으면 또 올라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물까지를 다 표현한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자, 요렇게 하늘은 아무리 저 높은, 가장 높은 데 있어서도 내려오면서 모든 것들을 따뜻하게 해서 뭐예요? 다 열어주는데. 그리고 땅은 뭐예요? 가장 날아 있으면서 그래서 다 올려주는데. 그런데 그러하지 아니하는 놈들에 대해서 하늘이 어떻게 되냐? 천도는 휴영이 입겸하고 해서 이 겸손함을 그저 권력의 자루를 휘두르는 자들이여 제발 교만하지 말지어라 라는 겁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배 가득 채우고도 이렇게 배불리는 사람들, 반드시 하늘은 가득 찬 것. 그래서 하늘에 보면 가득 찬 것, 해가 남중하죠. 해가 남중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기울어지게 만들죠. 그 다음에 달이 보름달이 되었다 그럼 반드시 뭐예요? 이지러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천도라고 하는 것은 휴영입니다. 기본적으로 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나요? 달을 이지러뜨리는 거죠. 휴라고 할 때. 자, 휴영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 휴영이라고 하는 저 말 속에는 달이 가득 차면은 이지러지고 라는 뜻이죠. 휴의 요거는 서방태죠. 서방태 숫자 얼마? 여기 7 나왔잖아요. 그죠? 7. 용은 3이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책력이라고 하는 자 우리가 이쪽에 보면 동방칠수를 쭉 엮으면은 용의 모습이라 그랬죠. 그래서 색깔 붙여서 청룡이라 표현했고 서방칠수를 다 합치면은 범의 모양이 되고 색깔 집어넣어서 호랑이라 그랬습니다. 만물이 생하는 때고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때가 되는 거죠. 그럼 책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별자리를 가지고서는 만들어지는 거죠. 1월의 운행 속에서 별자리의 운행과 같이 두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우리는 3년에 한 번씩 윤달 둔다라는 의미가 나오고 책력이 가장 기본이죠. 요임금 만들 때. 그 다음에 가장 완성되는 것이 19세 7륜법입니다. 그래서 윤달의 생과 윤달을 만드는 시작은 3년부터 그 다음에 19세 7륜법으로 그래서 서방태에 바로 7자가 들어가 있죠.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밑에가 뭐냐면 세주자가 있죠. 세주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연관시켜 보냐면 요거 보면 됩니다. 남방 이화가 되죠. 이화 그래서 불괴입니다. 불괴에도 세주자 들어가 있죠. 세주자 해서 그러면 여기가 숫자가 얼마예요? 이거 7이죠. 여기는 구리가 되죠. 더하기 하면 얼마예요? 16이 되죠. 그러면 16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름달이 이지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지러지기 시작하는 이건 부수에 없는 글자입니다. 패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카레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6일 휴라고 하는 글자를 찾아보면은 아마 강의 자전인데 보면은 16일에 달 이렇게 될 겁니다. 16일, 17일부터 이렇게 이지러지기 시작하는 달의 모습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지러진다라고 쓴다고 그랬죠. 휴, 이지러지는 거 또 하나 또 있죠. 결은 언제라고 했나요? 언제죠? 결은 지금 밑에 산이 있죠. 산이니까 언제 때부터 뜨냐면 새벽녘에 뜹니다. 새벽녘에 뜨면서 언제냐 낮으로 오시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 아니면 못 보죠. 새벽녘에 뜨는 반달, 다시 말해서 이지러지기 시작하는 반달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쾌는 뭐예요? 택천쾌죠.
그래서 양기운이 뭐예요? 남아있는 하나를 척결한다. 이렇게 되는 게 결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녘에 뜨고, 새벽녘이라고 하면 여름 같은 때는 더더욱이 해가 일찍 뜨니까 달 보기가 지는 반달, 그죠? 지는 반달에서부터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금음달, 금음으로 넘어가는 쪽은 전부 다 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해서 이지러진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경우에 쓴다? 나 오늘 결석해. 그럴 때 뭐예요? 나 오늘은 그 자리에 안 보일 거야. 이거죠. 평소에는 있었는데, 달이 평소에는 있었는데 이날은 빠질 거야, 안 보일 거야 할 때, 그래서 이렇게 갖다 찾아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뜻글자라고 하는 것이 다 이러한 이치가 있고, 그래서 천도의 휴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리고 영이라고 할 때 영자는 뭐예요? 이렇게 임신한 거죠. 임신한 거에 여기 뭐가 만져지는 게 있으면은 가득 차는 거, 배부른 거고, 요거 없이 여기다가 아들자 쓰면 뭐예요? 임신할 아이벨 잉자가 되는 거죠. 다 요글자입니다. 숨을 잔뜩 들이쉬면은 어떻게 돼요? 잔뜩 들이쉬는 게 흡해서 안짝까지 쫙 밀어오는 거죠. 들이쉬고 호하면은 숨은 두 가지죠. 호흡이죠. 후 하고 부는 거. 날숨, 들숨도 여기 쓸 때 요 내용이 그래서 안으로 하는 것이고, 이건 쭉 미는 것. 그래서 휴영 천도는 그래서 가득 찬 거. 너무 가득 차 있으면 반드시 이지러친다. 봐라, 하늘에 있는 달을 보아라. 보름달로 다 차면 반드시 이지러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 더 붙인다면은 해도 남중하면은 그 다음에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라라고 했고, 그래서 누구한테 준다? 공순한 사람한테 보태준다, 이런 뜻이죠. 하늘이 그러하듯이 반드시 스스로가 공순하면 겸손한 사람에게, 겸손함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토덕 얘기하는 거죠. 토덕 가치도 겸손하다. 그냥 겸손한 게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토덕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길러줄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되죠. 흑은 뭐 아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비상행이라라고 하는, 스스로는 같이 낮의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뭐요? 남들은 다 올려주는 거. 그러한 토덕이 있는 사람에게 뭘 준다? 바로 그죠? 그 보태주고 이렇게 되죠. 보태주고 익한다. 보태주고, 여기를 휴 했으니까 보태주고, 그 다음에 지도는 또 가득 찬 것들이 있다 그러면 가득 찼다 그러면 우리가 산모퉁이에 산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 바위도 나올 거고, 이렇게 키어나오면 계속 물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깎아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득 차 있으면은, 뭔가 가득 차 있으면 틀림없이 거기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변하게 하는 것이죠. 변하게 해서 누구한테로? 겸손한 자에게 흐르게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앞세우는 것보다도 남을 더 이렇게 올려주는 사람들, 자기의 덕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더 조금 덕이 낫더라. 에이, 저보다는 그 사람 해주는 것이 더 낫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흘러주게 하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강유가 있으니까, 강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 되고 흙이 되고, 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에 해당되는 종류죠. 그래서 변과 영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산이 아무리 높다도 우리가 10년이면 뭐도 변한다? 강산도 변한다 라는 변이라는 말로 쓰죠. 그 다음에 귀신, 보이지 않는 조화작용입니다. 자,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영그럽다. 그러면 어떻게 되든가요? 다 뚝뚝 떨어뜨리게 하죠. 다 영그럽다. 지금 보면은 단풍잎 참 좋다고 표현하는데, 실은 뭐예요? 다 조락하는 거죠. 다 조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다 가득 차면은 그거 다 해치게 만들죠. 다 해쳐서 누구한테 복을 주느냐? 겸손한 사람한테 복을 주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도라고, 귀신이라고 하는 조화작용을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생하고 장하면은 거두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조락시키고 하듯이, 항상 보면은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더라. 그 다음에 인도라고 하는 것, 결국은 이제 이 얘기겠죠. 하늘이 하는 것, 땅이 하는 것, 귀신이 하는 것 전부 실은 뭐예요? 사람의 도움 아니면 안 되죠. 그 인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요즘 세상이 참 살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누구를 미워해요? 참 많이 갖고 안 내놓고 그거 가지고 그 행세 부리는 자들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오영 그랬습니다. 가득 차 있는 것들, 가득 차 있는 놈들. 그러니까 잔뜩 남들 것 다 이렇게 해서 걷어가지고 가진 자들을 미워하고 해요. 이 정도 했으면은 그 뭐야 100% 줘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누구를 좋아한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더라. 나보다는 당신이, 그죠? 당신이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하라라는 사람들을 따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 여기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그 높아서 어떻게 돼요? 더욱 빛나고 이겁니다. 높아서 빛나고 해요. 높으면 빛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죠? 낮더라도 감이 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함부로 지극히 겸손한 이 땅과 같이 바로 후덕잼을 하면서 남들을 다 올려주는 사람, 어찌어찌 시운을 제대로 못 만나가지고 낮은 자리에 있더라. 그 사람은 함부로 밟고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낮더라도 가히 넘지 못하니. 그래서 공자가 뭐 철원주의를 하실 때 무슨 뭐 벼슬자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지만 사람들이 이미 공자를 당시에 성인이라고 일컬은 거죠. 함부로 하지는 못했죠. 자, 그래서 군자지 종례라. 넘지 못하니 이것이 군자의 마침이니라. 그러니까 저 벼슬자리에 오른 군자, 아니면 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제하의 선비라 하더라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뭐냐면 개죽음 당할 일 없더라라는 겁니다. 천명을 다 해서 자기 맡은 바 역할을 일정 정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자가 이제 후대 군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중유산 그랬죠. 땅하고 그 다음에 산하고 높은 게 뭐예요? 땅에서 제일 높이 올라간 게 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중유수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땅 속에 뭐예요? 산이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당연히 높은 것이 저 위에 가야 되는데 지금 높은 산이 오히려 저 땅 아래에 있더라라고 하면서 지중유산이 바로 내가 여러모로 덕이, 특히도 후중한 것은 이걸로 표현하죠. 산으로 후중한 덕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 낮은 사람보다 더 낮에 있으니 이것이 겸이니 군자 이하여, 군자는 이로써 부다익과 칙물평시하니라. 한자도 되게 어려운 한자 나오죠. 덜 부자죠. 옷 속 겉에 옷 있죠. 옷 있는데 밑에 옷이죠. 속은 뭐예요? 속옷 안 입었나요? 속은 이렇게 속에 무슨 뭐 주머니 차고 둔 것이 아니라 다 그저 별도로 찬 주머니 없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덜어낼 부자입니다. 덜어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많은 데서 덜어서 적은 데로 보태주고, 그 다음에 칙물평시하니라. 모든 물건들을 다 저울질하여서 고르게 베푼다라고 했는데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것이 주역의 15번째 개가 되고, 선천팔계 상으로도 보면은 하도수로 표현하자면 가운데 다 50의 이치가 있죠. 5와 10으로서 두루 고르게 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태양수길이 19, 28, 그 다음에 37, 49 해서 다 합쳐서 이제 10이 되는 원리가 있고, 글자 해보니까 재밌죠. 교차하죠. 38, 그 다음에 여기 27 해서 교차 가운데 요는 바로 통하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그대로 중이 되고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여기 역시 또 교차하죠. 149금, 그 다음에 1육수에서 양끼리, 그 다음에 태양위, 태양수, 노음위, 노음수, 이렇게 표현했죠. 위수관계로 해서 좀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도수는 가운데 10을 중심으로 해서 두루 펼치는, 오행의 이치가 펼치는 이치를 담아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낙서 구궁수리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홍범에서 나오는 것이죠. 가운데 5를 중심으로 해서,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뭐가 되냐면은 5행이죠. 첫 번째 5행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5사가 있죠. 그 5행을 기본으로 해서 사람이 부모로부터 그 물려받은 무언시청사 요 4개를 가지고
천도의 운행의 이치를 잘 공경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치에 8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걸 팔정이라 표현했죠. 일활식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되나요? 네 번째 오기가 되죠. 정치를 잘 하려면은 세, 월, 일, 성신, 역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그저 채를 잡아둔 사람만이 건기 황극이라 그래서 임금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임금 자리에 올라서 그것만 갖고 되나요? 안 되죠. 항상 그 복을 뭐라 그랬어요? 다 거두어서 나눠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복을 거두어서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현명한 군주로서 저 이른바 그 전 권력에서 뭐예요? 그 백성들로부터 어마어마하게 거둬들이는 부패한 그 부정한 이 물건들 다 백성들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두루 고루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많은 거 있는 걸 덜어서 적은 대로 일단 보태준다라는 의미가 하나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것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임금에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서 오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정치할 때는 뭘로 쓴다? 이제 이미 혁명에서가 무력이 아닌 그 기본 덕으로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 가지 덕. 강한 자한테는 강하게, 부드러운 자한테는 부드럽게, 그러나 정직한 데는 정직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삼덕으로서 하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또 의심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심나는 것들이 있으면 항상 잘 상고한다. 그래서 개의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시초점과 주역점을 통해 가지고 점을 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점을 치는데 이제 계속 정치를 쭉 계속 해나가는 거죠. 정사를 해나가는데 변덕이 죽을 듯하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우활 목력극 하듯이 때로는 막 비가 세차게 내리다가 어떤 데는 흐리기도 하다가 어떤 데는 그냥 오락가락 하다가 어떤 데는 뭐 소나기가 내야 뭐 별하별 변덕이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항상 때에 맞느냐 안 맞느냐 시중 요걸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군자 시중을 표현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개의 그 다음 뭐죠? 서징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징조에다가 저 군주 하는 짓을 보니까 아이고 머지않아서 멸망하겠다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징의 정치가 있는 것이고 징조를 통해서 이제 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해서 그래서 이제 현명한 신하 같은 경우는 간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간언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뭐 떠나면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이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이 머지않아서 결판 날 것이라는 것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요런 이치에 따라 잘하면은 아홉 번째 뭐가 되나요? 오복을 누릴 것이요. 그죠? 오복을 누릴 것이요. 오복이라고 하는 것은 수부강령 유호덕 고종명. 일단 임금 오래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임금보다도 저 이를테면 노나라의 공실보다도 저 계시가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노나라는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부는 사회진에 전부 다 돼야 될 것이고 원래 다 국가 소유죠. 원래 땅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 소유 둔다는 것도 우스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수부, 강령 그리고 나서 부하 그 다음에 건강하지 못하는 다 소용없죠. 정치하는 사람 저 임금은요 아플 새도 없어요. 아파서도 안 돼요. 강령돼야 되는 거죠. 그죠? 몸 건강 마음 튼튼 강령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호덕 그리고 항상 좋아하는 것 절대적으로 덕을 좋아해야 되는 것이고 몸 건강해서 뭐합니까? 나쁜 짓 하면 소용없는 것이고 돈 많은 목숨은 길죠. 돈은 많죠. 건강하는데 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망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호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정명 내가 이 마칠 때를 대비해서 후사 선임 잘 해둬야 되는 겁니다. 후사를 튼튼하게 잘 길러줘야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오복 다 누린 것이 되고 안 그러면은 병이 들거나 그 다음에 흉단절 등등이 있죠. 좋지 못하니까 육극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죠. 바로 이것을 두루 담아낸 것이 바로 주역의 홍범이라고 하는 홍범 구주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홍범 구주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구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 가운데서 조절을 하냐면은 바로 이 가운데는 오의 임금님이죠.
그래서 5의 임금님이 지금 보면은 숫자가 9하고 밑에 1, 아래 위로 10이죠. 여기는 두루두루 편다라거나 하도수에 나오는 50H, 그 다음에 사입방에 46 해도 10이 되고 28, 10이 되고 뭐예요? 73 여기죠? 73에서 다 10입니다. 그래서 이 홍범 구주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표현해요? 오용십작의 원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용십작. 5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있는 황극이 되는 거죠. 자,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10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고르게 다 펴는 것이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고르게 펴는 것. 다시 말해서 여기 9을 가진 놈이 있더라. 그럼 뭐예요? 여기를 해서 가운데로 5로 만들어주는 거죠. 똑같이. 10을 만들었는데 10은 바로 뭐냐? 5와 5로 만들어지는 거죠. 5로서 10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5, 5로서 똑같이 분배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3하고 7 역시 10, 10이 돼서 5로 이렇게 잘 나눠주는 것이 되고, 그래서 항상 그게 바로 뭐냐면 많은 것을 덜어서 그 다음에 적은 데를 보태 가지고 어떻게 돼요? 고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공자가 말씀하신 바로 말 균의 정치가 되는 거죠. 고른 정치가 되는 겁니다. 계시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균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균등하게, 균등이라는 것이 우리가 똑같이 잘라서 평균 내는 게 아니죠. 이 균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걸맞게, 그런데 소인, 그 높은 자리에 앉는데 그 누구냐면 소인이 앉으면 안 되겠죠. 그 군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행할 때 거기에 걸맞는 녹을 주는 것이고, 저 미천한 자는 미천한 자대로 그저 적게 주는 것. 이게 다 고른 분배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평등한 분배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른 분배를 하고, 그래야 나라가 어떻게 된다? 안정되는 것이고, 화합하게 되는 거죠. 화합하게 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화합이라는 것도 나올 텐데요. 화합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위에서 화합하면 아래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천자문에 했죠. 상화 하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상화 화목이라라고 하는 건 윗사람들이 화합하게 되면은 아랫사람들은 목해 되는 거죠. 목이라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워진다. 그죠? 둘 다 합쳐서 우리가 화목이라 표현하는데, 이게 마음이 흐뭇해진다라는 겁니다. 편안해진다라는 그 목이에요. 그래서 균하면은 그래서 두루두루 고루어야, 능력도 안 되는 자리에 높은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건 불화만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화하고, 그렇게 되면은 왜 권력이 안정되고 백성들의 살림까지가 다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균화 안을 강조한 공자의 통치 철학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특히도 이 지산겸괴 내용입니다. 지산겸괴 내용이고, 그러면서 항상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물건들 저울질 해야 되겠죠. 저울질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 그 어떻게 일일이 다 무슨 수로 달아요? 이를테면은 그 사람의 공덕에 따라서 우리가 오복제도를 주는 거죠. 공후 백자남 이렇게 두면은 공후 백자남이라고 둘 때, 공후에 당기천리, 그래서 천자의 땅은 몇리? 천리죠. 10을 열을 100배로 다 편 숫자입니다. 10 100 해가지고서는 천리 개념이 천자의 땅이 되고, 그리고 난 뒤는 천자보다도 월등 쫙 떨어뜨려야 되죠. 비슷비슷하게 해서 공후 그러면 얼마? 100리의 땅. 100 그러면은 70리의 땅. 자작과 남작 그러면은 50리의 땅을 봉토해 주는 것이 옛날 기본적인 법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칙물이 되는 칙물평시예요. 각자가 맡은 바 역할에 따라서, 그죠? 그 물건들, 그죠? 그 사람이 하는 일들, 직위, 직책 다 저울질해야 되는 거죠. 저울이라고 하는, 저울은 뭐예요? 저울대가 있고 추가 있으면은 우리가 중이라고 하는 절대적 중은 여기죠. 절대적 중이라고 하는 여기입니다. 경도는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무게에 따라서 우리가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가고 하는 거죠. 잡아서 이렇게도 가거나 이쪽으로도 가거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건에 따라서 이렇게 높일 사람들을 그만큼 주는 것이고, 칙물에서 그것이 바로 평시가 됩니다. 고르게 두루두루 사방으로 베푼다라는 칙물 평시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도 두루두루 사방으로 잘 펴서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잘 생산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그 주역 지산 겸기에서 공자가 후대에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제발 좀 부다익과 식물평시하는 정치하라 그랬더니, 공자님 이 말씀 끝나기가 무섭게 뭐야? 단 한 놈도 이렇게 한 놈들 없습니다. 뭐 진나라가 들어오거나 한나라가 들어오거나 한 번도 없어요. 뭐는 식물평시했느냐? 자기들 벼슬자리는, 자기들 벼슬자리까지만 딱 그런 식으로 나눠 먹고 백성들한테는 그걸 베풀지 않았죠.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온 것이 나중에 송나라 때 들어와서 여씨를 비롯해서 몇몇 이른바 의식 있는 학자들, 그죠? 이 지성인들이라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야, 옛날 성인의 도가 이랬는데 지금 뭐 군주한테 얘기해도 씨알머리도 안 먹히고, 그럼 우리끼리라도 하자 해서 이제 그 귀족들이니까 그애들도 자기들 땅을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자기들 이른바해서 이런 방식으로 쓴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가운데는 그냥 우리가 생기는 공적인 땅,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백성들의 살림살이로 하는 것이 이른바 여시향약이죠.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로 하느냐? 개. 개가 오늘날은 개가 되어버렸죠. 돈 먹고 떼어 도망가는. 개는 이제 돈 좀 모아가지고 우리 좀 어려울 때 누구 결혼시키고 뭐 할 때 쓰자 그러는데 한동안은 잘 유지됐죠. 그다음 현대사 오늘날 들어와서는 아이고 개 들었다가 망했네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공자가 더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까지 해놓으셨는데 그러한 말씀들, 그래서 이 겸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덕의 자루가 되고 여기서도 표현됐고 다시 계사하전 7장에서도 그 구덕괴를 표현하는데 높으면은 빛나고, 그죠? 높아서 빛나고,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면은 매우 빛날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만이 뭐를 할 수 있다? 법도를 지을 수 있다 해서 이 제례, 그죠? 겸이제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은 예, 법도를 제대로 짓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법도를 지은 사람, 주례 있죠? 주공 같은 분이 그 주례를 지어서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는 뭐 무너졌으니까 조선시대까지 그 영향이 굉장히 지대했습니다. 나오는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주례의 근거에서 다 변형된 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이 15번째 있는 그 지산 겸기의 의미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오용십작하는 그 오용십작에 있는 그 낙서 구궁술의 이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고 뭐라고 했느냐? 위정편 제2장에 나는 뭐라고 했나요? 십류오이 지우악하고 이렇게 표현했죠. 십류오이 지우악하고 나는 15하여서 뜻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이거죠. 연구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역대 이래로 이 내용은 전부다 뭐냐 나이라 그랬습니다. 공자님이 이미 예기에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또 쓰시겠습니까? 또 다르게? 이미 20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그 맨에 상투도 안 틀고 어리게만 이렇게 머리 치렁치렁 하면은 계속 어린애 짓이나 할 것 같으니까 그때는 뭐 하라 그랬어요? 그죠? 상투를 틀어가지고 어른답게 만드는 거예요. 나이 20을 약관이라 그랬습니다. 위정편은 나이 20 없어요. 사람의 나이 제일 중요한 게 20인데 왜? 옛날 제도에 의해서 남자 나이는 20에서 30살까지 장가가는 거죠. 여자는 15살에서 20살까지.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국가가 책임지고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제일 중요한 20살이 없잖아요. 그죠? 20살. 그 다음 거의 얘기 10살인데 10살 없고. 나는 십류오이 지우하기요.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에 건너뛰는 게 30이죠. 30이 입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30하여서 세웠다라고 하는 거. 30이다 하면 한 달의 날수가 되기도 하고 주역으로 표현하자면은 주역 상경이 끝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라고 하는 바로 한 달을 기본으로 해서 바로 책력이 세워지는 거죠. 날과 달, 그죠? 해의 운행과 달을 운행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치가 다 그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0이 뭐예요? 40이라 그러면 주역의 뇌수 핵괴가 되고 바로 이 낙서 구궁수리에서 가운데 있는 5를 빼면 어떻게 돼요? 사방으로 40으로 두루 고루고루 베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40으로서 뭐 했다? 불혹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아 저렇게 고루고루 그죠? 균평해야 되는 것이죠. 하면은 뭐예요? 미혹됨이 없어질 것이라.
그런데 자꾸 한쪽에서 많이 갖고 가다 보니까 뭐가 돼요? 저리도 되는가 보지 해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이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나요? 50이 지천명이라 그랬죠. 천명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 50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쉬운 번째의 괴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50이라고 하는 50의 대연수라고 표현하는데요. 주역에서는 대연지수라고 표현하죠. 이 대연지수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아까 홍범구주에 보면 각각이 조목이 있죠. 오행, 오삼, 오기, 팔정, 그 다음에 개의에서 7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숫자를 쭉 전부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 51이 나옵니다. 낙서구주, 그러니까 홍범구주에 그 조목의 숫자를 쭉 더하면 51이 나오는데, 가운데는 아까 오황극이 있었죠. 오황극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여기는 황극 불호수가 되는 거죠. 5번째지만 황극은 하나만 얘기했으면 이 천하의 임금이 둘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극이라고 하는 극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황극 불호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운데 임금의 그 자리는 숫자에다가 넣지 않는다. 그래서 임금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한다? 만인, 지, 상이라고 표현하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다 그리나요? 무슨 연애를 베풀어도 임금님 거기 분명히 앉아 계시는데 그림은 항상 비워둡니다. 왜? 숫자에다 안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묵것들하고 똑같지 않다 이렇게 해서 높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황극 불호수에서 1을 빼면은 바로 5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도라고 홍범이라고 하는 홍범에 있는 그 50의 이치 속에서 이치 속에서 바로 하늘의 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늘의 명은 뭐예요? 위정자들로 하여금 누구를 위한 정치? 바로 그죠, 위민 정치. 다시 말해서 천도와 저 지도의 그 이치를 본받아 가지고 그죠, 그 낳고 낳는 그 이치를 본받아서 백성들 살리는 정치하라라는 것이죠. 살리는 정치인데 기본이 바로 그러려면 이제 스스로가 먼저 뭐하고 효하고, 그죠? 그다음 형제간에 우애 있게. 그래서 효제를 바탕으로 해서 효제 충신을 바탕으로 정치한다라는 것이 바로 50의 대연의 수에 있는, 그죠? 특히 홍범구주에 있는 이치입니다. 비로소 그것을 세세하게 보면서 왜 그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들, 그죠? 요순시대 때 치수 사업을 했는지 이제 비로소 내가 하늘의 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노라 그랬고, 그래서 60갑자가 되는 거죠. 60의 이치, 그 다음에 주역으로 표현하는 수택절개. 여기 50은 화풍정괴입니다. 화풍정이라고 하는 건 밥 다 해서 혁명하고 재올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혁명계 뒤에 정괴를 두고 그래서 이 무왕, 그죠, 이기고 했는지, 왜 정이라고 하는 걸 했는지, 그래서 천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심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민심을 따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열복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명을 주더라라는 거죠. 50대연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직에 어디에요? 사당에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그 소시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60은 60갑자 이치에다가 주역으로 표현하는 60번째 수택절괴입니다. 두루두루 절도, 이치가 되는 거죠. 24절기 의미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절도를 두루두루 이치를 다 깨우쳤는데 한 바퀴 삥 돌았죠. 60갑자. 한 바퀴 완전히 다 돌았으니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까 저놈 앞으로 배반하고 도망갈 놈이겠구나. 그 주역의 그 개사상전하전이 전부 다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12장 두 개 합치면 1년 12달이 되고 24절기가 되는 거죠. 24절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절도 있는 그 마디가 되는 것이고, 60갑자라고 하는 것도 여기 이렇게 배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두루두루 이치를 깨어서 너희들 무슨 얘기를 한다? 나는 안다죠. 이순입니다. 이제 굳이 그저 노여움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치를 알면 저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 서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72후 개념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70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70의 이치 72후까지 해서 그 세세한 이치까지를 다 파악이 되니까 내가 무슨 마음에 하고자 하는 말을 따라 들어도 그것이
종심소욕 불유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종심소욕,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르더라도 이미 왜 두루 이치를 다 터득했으니까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요. 이제 딱 요런 태도로 해서 종심소욕 불유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위정편에 그것을 가지고서는 나이라 표현하면은 전혀 안 맞죠. 전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사람이 70만 사는가요? 뭐 60. 그랬더니 이건 나중에 뭐라고도 표현하냐. 공자께서 스스로 공자 자신을 얘기한 것인데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어서 그 다음에 30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입지 뜻을 딱 세웠다. 입지하는 건 원래 벼슬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공자 몇 살에 벼슬자리에 나갔는데요. 50 넘어서 나가셨습니다. 그죠? 선다라고 하는 입지라고 하는 것은 저 미관 말직에 나가는 걸 입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이른바 적어도 사구가 되셨을 때죠. 아니면 중도의 재상이 되었을 때 사구 벼슬 때 그 정도가 입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박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일치를 깨달았더니 이제는 마지막은 안 되겠죠. 내가 나이도 늙었고 더 이상 돌아다녀도 도가 펴지지 않으니까 이제 돌아갈진저 오당지 소자 광간하여 우리 그 제자들이 그저 광간하다 광견하다 그래서 진취적이고 그런데 뭐 또 한쪽은 적어도 이런 짓은 내가 안 하겠다 하는데 뭐 할 줄은 몰라요. 좀 세밀하게 다듬어야 되죠. 미세한 데까지 가야 되는데 말음질할 줄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그저 가면은 그냥 뭐 이게 올려냐면서 자로처럼 그죠. 막 윽박지르기 나오고 이러니까 이렇게 비연이 성장 아주 그냥 환하게 빛나게 문장은 참 잘 짓는데 그런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 하는 데는 좀 부족하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걔네들이나 가르치겠다 하고 돌아가겠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귀여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종심소욕 불유구라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그 법도를 넘는 경우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물림일찰이라고 하는 개사전 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천문과 지리의 이치를 세세하게 그죠? 아주 은미한 데까지 두루두루 살펴서 하는 거예요. 72라고 하는 것이 바로 72후가 되는 거죠. 24절기 곱하기 3배 한 것. 72후로 나눠지는 건데요. 그래서 물림일찰을 할 줄 알아야 요렇게까지 단계 되더라. 요 말씀하시는 게 바로 여기 바로 뭐예요? 지산 겸괴 그 다음에 홍범 구주의 이치 속에서 두루 나오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얼른 끝내고 그냥 하는 걸로 하죠. 그 다음에 초효에 대해서 여기는 나름대로 그 유고효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가 네 겸겸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초육은 겸겸군자니 그랬습니다. 두터운 덕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일 아랫자리에 그 다음에 양자리에 양이 있으면은 좀 대거리 할 텐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양에서 순종. 그래서 겸겸이라 그래서 거듭거듭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거듭거듭 겸손한 군자이니 이러한 군자람 아까 겸손하다는 게 그냥 헤이 뭐요 사양하는 이 정도 아닙니다. 이 겸손은 아까 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도와 지도의 덕. 아까 후덕해서 어떻게 돼요? 후덕해서 만물을 길러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아이고 됐습니다 하면서 제일 밑에서 사양해서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죠. 아닙니다. 저보다 이 사람이 낫고 이 사람이 낫고 이렇게 올려준 사람이죠. 그래서 겸겸군자니 이런 사람 다른 데 보면 이섭대천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용섭대천이라 그랬죠. 왜?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까 겸손한 군자는 군자 유종이라 표현했었고 공자가 이걸 뭐라고 정하냐면 덕의 칼자루라 표현했죠. 실질적으로 덕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롭다 뭘 써서 이런 사람 제일 아랫자리에 있더라도 어떻게 돼? 대천을 대천을 건널 수 있다 그랬습니다. 대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나요? 험함 또는 뭐예요? 어려움이죠. 항상 험함과 험난함입니다. 항상 험난함과 이런 것들 저런 군자라면 능히 할 수 있다. 능히 건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논어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뭐를 가진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이적의 땅을 가더라도 그죠? 행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뭘 못 가지면 나라 국중 안에 있더라도 뭘 할 것이며 그 내용을 잊어버렸는데 이적의 땅에 가더라도 뭘 하면은 아니 이거 덕인데 얼른 생각 어쨌든 그런 아니 덕을 갖고 있는 그런 뭐한 사람이라면은 자 뭐한 사람 두 가지를 비유했고 뭐한 사람이라면 국중에 있더라도 뭘 행할 것이며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저 이적의 땅에 가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해침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행할 수 있다 했는데 어쨌든 그런 군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겸겸군자가 되는 거죠. 비록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아까 여기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낮더라도 가히 불가 유에 해당되는 군자가 되는 거죠. 이게 초육 같은 경우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나를 함부로 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 아무 험난한 그죠 험난함을 잘 써서 건널 수 있다. 아예 건널 수 있다가 아니라 써 건넌다 그랬습니다. 비록 낮은 자리이긴 하지만 하고 하는 것이고 상활 경겸군자는 그죠 낮음으로써 스스로를 기른다 이렇게 돼 있죠. 낮음으로써 스스로를 기른다라고 하는 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목민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기르는 사람을 왜냐면 들판에다 그 소를 방목해 놓고 기르듯이 이 사람은 맨 아랫자리에서 스스로 마요 이렇게 후중한 덕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자목이라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기의 군자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변하면은 위에 내혹괴가 택괴가 나오죠. 소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소리라는 것이 나오고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가운데에서 막 소리치면 아래 위로 다 울리게 되겠죠. 더군다나 산속에서 야호 원래 산꼭대기 올라가야 돼. 그래서 야호 하면은 또 어떻게 여기서 소리 내면은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겠죠. 그래서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말하면 명겸이라 그래 놓고요. 그래서 여기 두 개가 똑같이 명겸인데 이거는 울리는 명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향이 아까 거기 뭐 대육계에서 나오지만은 소리가 메아리가 가면은 다시 소리가 반사돼서 오는 것처럼 그래서 울리는 명이라 왜냐면은 후덕한 산꾀에 가운데 중정하게 앉아 있죠. 중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감동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명겸이니 정하여 길하니라 바르어서 바른 자리죠. 그냥 바르어서 길하니라 그랬고 상활 명겸정길은 바로 마음속으로 얻었기 때문이라 중심등려라 그래서 마음속에서 얻음이라 마음속에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겸손한 덕을 어떻게 된가요? 체득한 것이죠. 겸손한 덕이 그냥 몸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공자 같은 분이 그런 분이겠죠. 딱 붙어서 내가 이제 벼슬자리 왜냐하면 천하의 도를 펴려면은 높은 벼슬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철안주의 한 첫 번째 목적은 그 실은 도를 펴기 위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체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벼슬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누가 그랬죠? 진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선생님께서는 이 나라 저 나라 지금 다니러 우리나라에도 지금 진나라에도 오셨는데 주려는 것인가 구하려는 것인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에게 뭔가를 도움을 주려는 것인가 아니면은 벼슬자리 구하려는 것인가?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은 구하는 것이라 벼슬자리 구하는 거다. 그러나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 표현한 것이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천하의 도를 펴기 위한 것이죠. 그냥 권력을 누리기 위한 것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러한 군자.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주변 사람들 그저 감동시키는 그런 덕이 있는 분이고 그거는 바로 중심에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다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70이 종심소욕 불유구 정도에 해당될 겁니다. 그 다음에 노겸이니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우리 시에서도 보면 모든 일이 다 나에게 떨어지더라 하는 양 하나가 지금 제후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일을 혼자 다 이 무리들 이끌고 혼자 하는 일에 상이 되는 거죠. 가운데서 혼자 하기 때문에 수고로운 겸이니 이렇게 돼 있죠. 참 수고로운 겸이니
수고롭게 혼자 일을 다 도맡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큰 공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마침이 있다라고 했죠. 마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다시 뭐 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침 우리가 공자가 뭐라 하냐, 여기서 종만물, 시만물자, 막성호간이죠. 여기 종했죠. 실질적으로 이제 여명이 떠오르죠. 그리고 다시 뭐가 되는가요? 봄이 나오는 거죠. 후천팔계로 표현하자면 동북간방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봄에서 여기 나오죠. 종만물, 시만물의 의미도 고스란히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노겸이니 군자 유종이니 당연히 두말하면 길 하죠. 여기는 막 온통 길한 투성이네요. 길. 자, 길 해놓고. 겸손한 사람은 위에 있는 것보다도 뭐예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길하네. 위는 길 없죠. 길 없고, 그래서 특히도 낮에서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왜냐면 겸손함이라는 건 일단은 낮출 줄 아는 거니까. 자, 그래서 노겸군자니 참 수고롭면서도 그저 그 수고로움을 누구한테 왜 놀리는 거예요? 아유, 제가 뭘요? 나를 누가 임명해줘서 유고의 임금님이 저를 임명해준 덕에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유고의 임금님이 나한테 믿고 맡겼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임금님이 만약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졌으면 제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노겸군자는, 그래서 이제 수고로운데도 스스로 겸손하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을 누구한테 돌린다? 여기한테 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리니, 이야,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문왕 같은 사람, 그죠? 그래서 만민이 복냐라, 모든 사람 백성들이 다 뭐한다? 복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탕임금이 제후로 계실 때, 그 다음에 문왕이 제후로 있을 때, 무왕이 제후로 있을 때 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육사, 음자리에 음으로 바르게 앉아 있고, 순한 게 제일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진게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때 있는데요. 자, 음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겸손한 게이니까 무율이라, 그죠? 이롭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그죠? 이롭지 아니함이 없으니 바로 뭐라고 하냐? 휘겸이라 그랬죠. 휘겸이 뭐예요? 휘는 엄지손가락 휘자입니다. 엄지손가락의 겸손함이라. 그럼 손 펴보세요. 왼손. 자, 다섯 손가락을 쭉 펴가지고 서로 한번 만나보세요. 요렇게 만나보세요. 요렇게 만나보시고, 요렇게 만나보시고, 요렇게 만나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요렇게 보세요. 나머지 요놈들, 제일 큰 놈들은 되게 뻣뻣하죠. 만나는데. 굽혀서 만나려면 힘들 겁니다. 굽혀서, 어쨌든 똑바로 해서 하는데, 자, 똑바로 하는데 나머지 이놈들이 제일 작은 엄지손가락을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구부리고 와요. 그럼 우리가 1등 할 때 1등 요렇게 하던가요? 동서고금박론하고 1등은 요겁니다. 최고. 그리고 또 손가락 기능 가운데에서 엄지손가락 없으면 쥘 수 있어요, 없어요? 쥐는 힘 약합니다. 엄지손가락 이렇게 해서 그저 쥐는 힘이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 바로 엄지손가락 만약에 일하다 다쳤다, 잘려졌다, 요새 다른 손가락 이어서 하나 떼다가 이걸로 붙여요. 그만큼 엄지손가락이 최고로 중요해요. 그래서 동서양 공이 이거는 다 똑같이 말이에요. 1등입니다. 요거 크다고 1등 아니죠. 이건 욕 중에 쌍욕이 되는 거죠. 여기 1등. 그래서 엄지손가락의 겸손함이라고 해서요. 바로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 사람들이 이게 바로 물리밀찰하는 거예요. 아까 72종심소요. 그 은미한 데까지 다 관찰. 얼마나 재미없는, 뭐죠. 놓을 거 없어서도 그랬을 겁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 요즘 애들은 자기 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거예요. 여기다 맨날 뭐 둬요? 스마트폰 하나 다다다다 또. 근데 이 사람들은 스마트폰 둘거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까지는 일하느라고 바쁘고, 겨울은 별로 할 일도 없죠. 손도 쳐다보고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오행의 손가락에 5개에다가 이거 하나 중앙 토가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보니까 마디도 3개씩 해서 한 달에 한 계절마다 몇 계절지? 3달씩. 1년 12달이네. 그리고 또 하늘에 또 별이다 그러면 북신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뭐예요? 28수가 있는 거죠.
12개, 12개에다가 여기 또 뭐예요? 두 마디 합치면 어떻게 돼요? 28마디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을 중심으로 딱 이렇게 되면 돌아가는, 그죠? 가운데 속에는 북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하늘의 별자리까지를 본 거죠. 앞은 양이 되고 뒤는 음이 되고, 그래서 뭐예요? 우주가 내 손 안에 있다. 우주 제호수라. 그래서 우주가 손 안에 있다. 이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의학도 다 이렇게 나오죠.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은 오행침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와서는 또 뭐까지 만들면 수지침에서 요거 자체를 가지고 오행 가지고 수지침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그렇게 똑똑한 족속들입니다. 이치 하나를 갖고도 그냥 손가락을 허투루 보지 않고,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기맥이라고 하는 거, 기운이랑 다 통하는 걸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손가락 어디 눌렀을 때 이렇게 보면 가슴이 찌릿한 경우가 있고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관찰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연결해가지고 이른바 기맥을 활용해서 이제 그 직접 눌러주거나 거기다가 침을 꽂아서 하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스스로가 겸손하면은 두루두루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오만하면 그런 거 살필 줄 몰라요. 자기만 최고인 줄 알고요.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육사 같은 경우는 대신으로 있으면서도 바로 엄지손가락은 으뜸이잖아요. 그죠? 내가 최고인 사람입니다. 누구의 아래? 요 임금 아래. 그죠? 실제적으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뭘 갖고 있더라? 엄지손가락에 겸손함을 갖고 있더라. 제일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지 않는 거죠. 싸도 어떻게, 이거는 다 못 사죠? 다 이거는 엄지손가락 확실하게 다 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휘겸이라 표현한 것이고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다 길하다 뭐하다 표현은 안 했습니다. 역할로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분리 휘겸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기가 맡은 바에 그 법도를 넘지 않는다. 그래서 분리 칭야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고의 임금은 어떤 중도를 갖고 있는 임금이 되고, 불부의 기린이라 표현했는데요. 그 이웃으로서 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웃으로서 겸손한 그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쨌든 다 땅들이죠.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시급지가 되는 거니까, 내가 그 이웃 같은 다 음의 무리를 가지고 그 부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용침벌이라 그랬네요. 겸손하다 그랬는데 침벌을 씀이 이롭다라고 해서 조금 이상하죠. 자, 침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침은 상대방 나라의 국경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는데 공식적으로 그저 나 들어가겠다 전쟁 선포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침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 침벌이 이롭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요, 여기에 있는 유고의 임금 하나가 있고, 역시 음의 임금이 되고 굉장히 부드럽죠. 유약하기도 하겠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 저 아래쪽에서 다른 쪽에서 여기 침벌에 올 경우에, 그러니까 이 유약하니까는 그 천자니까 제후들이 조회를 와야 되는데 조회하지 않는 제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러면 제후들이 조회를 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곡물도 제때마다 한 번씩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아니할 경우는 뭐 하게 되겠어요? 정토하죠. 정토라고 해서 임금님이 천자가 제대로 말을 듣지.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다 워낙 겸손하니까, 아까 겸손한 화천대육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무비하라 나온 게 있죠. 화천대육계의 유고 임금에 대해서 그래서 위어라 그랬습니다. 위어라고 표현했는데, 위어면, 그죠? 위어면 이무비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위어라야. 위를 권위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권위도 그냥 권위가 아니라 뭐예요? 위무에 해당되겠죠. 위무 또는 위엄, 엄숙함 또는 위엄을 이렇게 갖춰야 되는데요. 위엄을 만약에 갖추지 아니하면 상대방들이 나에 대해서 아주 쉽게 여기고, 그죠? 쉽게 여기고, 그 다음에 아무런 대비책이 없어가지고 자꾸 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 유고 임금이기 때문에, 아까 화천대육계에 대해서는 크게 천하를 소유해서
잘못하면은 그 양들이 문제가 되거나 그런데 이제 미덥게 사귀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겠지만 여기는 주변이 다 음들이에요. 여기 하나 빼놓고는. 그 다음에 저 9, 3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이렇게 했지만 또 9, 3이 또 6호를 그저 저기 뭐야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토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또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직접 천자가 군대 이끌고 가서 그냥 치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천자의 군대는 더군다나 이 지산 겸기의 군자는 굉장히 겸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침벌해서 쓰는 것이 침벌로서 하는 것이 이롭다라고 한 것은 바로 뭐냐? 말로서 몇 번 경고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직접 침공하는 겁니다. 침공해서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임금일 때 이들한테는 뭐를 보여주면 위험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그래서 침벌이라고 하는 건 국경 안으로 막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공자가 그래서 정불복녀라 이렇게 이용침벌은 왜 그러느냐? 정토를 하려고 했더니 가서 너네들 왜 그렇지 않았냐? 그래서 말로서 토벌하고 다른 제후를 시켰더니 나를 물러본 거예요. 그래서 정했더니 그래 정토라는 얘기죠. 정토를 하려고 했더니 복종하지 않더라 이렇게 되니까 그럼 천자는 육군을 동원할 수 있죠. 다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들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부의 기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많은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가는 거죠. 가서 그냥 침벌하는 거. 왜냐, 자, 부드럽다, 유다, 그 다음 겸손하다 라고 하니까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가유가 되겠죠. 오히려 그냥 임금을 더 넘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직접 침벌의 방식을 쓴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상륙은 명겸이니라고 해서 역시 우는 명이라 그랬는데 상륙도 지극히 겸손한 군자는 군자이죠. 겸손한 군자인데 우는 명이라고 표현했고 상륙에 대해서도 실은 구삼하고 상륙하고는 오직 짝하죠. 음양 상응이 되는 겁니다. 음양 상응이 되는데 아마도 말들을 듣지 아니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겸괴인데도 의외로 뭐를 하느냐 행사가 되는 거죠. 이게는 아까 그 겸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권병 그랬으니까 이 권력의 자루라고 하는 것, 자루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자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행사할 수 있냐면 권도를 행사하는 거죠. 원래 이게 정도는 바로 뭐예요? 경도. 경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뭘로 썼느냐? 권도를 쓴 거죠. 권도를 써서 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륙 같은 경우도 우는 명이라 그랬는데요. 아까 이를테면 주공 같은 경우가 해당되겠죠. 주공 같은 경우가 자기한테 뭘 혐의를 쓰느냐면 오히려 성왕을 치고, 어린 성왕을 치고 천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더라. 그런데 아니라는 걸 알고 아까 피했었죠. 피했었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성왕이 주공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군사를 이끌고 가서 칩니다. 그때 이때 썼던 그 시가 그 무슨 시였죠? 금등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너희들이 그저 이 내 집을 허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나오는 금등시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저 앞에서 선대 그 고공담보 때부터 시작해서 문왕이 이루어 놓은 그 무왕이 어렵게 해서 그저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이제 지금 한 대가 지나서 이렇게 해서 망하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아주 비통해하면서 군사를 일으키는 거죠. 군사를 일으켜서 결국은 성왕이 물론 당연히 그 허락을 받고 그래서 그 군사를 쓰는 것이 이롭고 그 다음에 읍국을 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읍국이라고 하는 것은 도읍지가 아니라 이제 무너진 조가의 땅이 되겠죠. 조가의 땅이 되고 이건 천자의 땅인 여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표현하자면 이 구삼에 해당되는 그 조가의 땅에 있는 그 무리들이 되겠죠. 무경의 무리들. 그래서 명겸은 지미등야라라고 그죠. 지미등야나 그죠. 뜻을 얻지는 못했지만은 아직은 내가 입지에서 그게 다스릴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저 군사를 행하여 쓰는 것이 가하니 바로 읍국을 정벌함이라 그래서
반란 세력들 정벌하는 뜻으로 천자의 그 뭐예요? 부름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지산 겸계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은 길라고, 그러니까 높이지 않고 스스로 낮추었기 때문에 오히려 길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여기는 오히려 유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성한 세력들이 자꾸 넘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막는 일, 그리고 실제적으로 먼저 가서 선제 타격하는 일, 이게 더 중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과공은 비례라 하였듯이, 흔히들 겸손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못하면 지나치게 또 겸손하면 어떻게 돼? 우습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위험을 같이 가고. 근데 위험이라고는 일부 지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속에 내적인 덕들을 자꾸 쌓아서 기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